자, 대표님, 일단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산업 고홀드 스탑 중에 어떻게 내다보고 계실까요? 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고를 좀 외치고 싶은데 우선 우리가 이 반도체 업황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볼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AI 모멘텀을 다르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두 가지 측면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한 9월 기점으로 보면 반도체 섹터가 큰 폭의 좀 조정기를 좀 받았고 이 부분은 이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어떤 이 부정적인 리포트가 가장 큰 영향이 좀 됐는데 우리가 반도체 섹터의 어떤 주가는 선행지표상으로 좀 우리가 통계적으로 좀 볼 때 기술적인 어떤 분석상에서 특히나 선행지표를 우리가 주가에 좀 반영되는 흐름들을 우리가 좀 복기를 좀 해봤을 때 대체적으로는 이 사이클의 어떤 주기에서 한 6개월간의 주가를 미리 예측해서 좀 주가에 좀 반영을 시킵니다. 즉 사이클이 업황 둔화기에 접어들이는 시점을 내년 상반기라고 가정했을 때 6개월 이전부터 주가의 우려감으로 서서히 좀 반영을 시켰는데 해당되는 이 반도체의 특히나 이 레거시형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 수요 둔화 부분들의 우려감들은 뭐 올해 연말이 아니었어요. 일단 내년도 상반기부터 예상되는. 그런데 우리가 사이클 반영을 9월 빠르게는 8월 중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소 좀 과한 우려감들이 먼저 좀 반영됐다는 측면들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3분기 실적 기조에서 확인을 해봤잖아요.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시장이 과도한 우려에도 좀 불구하고 굉장히 좀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좀 웃도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어떤 전망치를 하회하는 그러니까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4분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나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변모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그런 과도한 우려감들이 이미 주가에 좀 상당 부분 좀 선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52조 신저가 5만 원대를 좀 이탈했던 구간이 특히나 5만 3천 원 구간을 봤을 때가 역사적인 저점 구간이라고 우리가 좀 익히 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게 7년 전 바닥권 주가. 그런데 5만 원 이탈 주가가 8년 6개월간의 주가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은 그럼 주가 과도하게 좀 하락을 했는데 그 당시의 효과들은 어땠을까? PBR이 한 배가 다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PBR이 한 배가 다 넘는 지금의 거죠. 경우에 PBR이 0.9배, 0.88배까지 좀 내려갔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청산 가치 관점에서 봐도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하락할 수 있는 원인인가? 역사적인 저점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시의 업황과 현재 업황을 좀 비교했을 때 과연 실적 기준은 좀 어땠는가? 지금의 외형 기준 이미 수익 지표가 일부 훼손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견조한 이익 구조가 그 당시와는 좀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주가는 더 많이 하락 반영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이미 뭐 겨울이 좀 오고 있는 거 알고 있었고 네. 시장에서 워낙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디램 재고가 증가될 수 있고 지금은 중저사양 디램이 단순하게 이 중국의 어떤 수요 둔화로 인해서 재고량이 증가가 되면 다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일부 반영했는데 지금 고사양 디램 DDR4라든가 DDR5의 경우에는 그래도 단가 잘 받고 있고 잘 나갔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일부 공급에 대한 과잉 우려 그러니까 재고가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감산이라는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은 일부 좀 우려가 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지금 시대가 좀 달라졌잖아요. 네. AI 수요의 관점에서 이런 이익 훼손 구조를 상쇄. 여기는 손실이 나지만 여기서는 이익을 내면 내주면 되니까. 그렇죠? 선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비교적 견조한 AI 수요에 의해서 그래도 주가의 어떤 이 훼손도가 좀 덜했죠. 수급도 양호했고 삼성전자에 대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4분기를 좀 바라보는 특히나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에 관련된 최근의 노이즈, 뭐 양산이 재현될 수 있을까, 뭐 품질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다. 최근에 이런 이슈가 SK하이닉스의 조정 요인이 좀 됐었고 루빈의 내년도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 또 이런 또 악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출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 개선을 좀 이뤄가고 있는 과정, 출시는 한다라는 종착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견조한 AI 수요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AI 칩은 그만큼 선점될 수 있는 수요가 계속해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고
지금 SK하이닉스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조정은 오히려 기회다. 매수의 좀 기회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두 번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레거시랑 관련된 업황 우려감들이 상당히 주가에 반영은 됐지만 그렇다면 주가 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시그널이 좀 명확해야 되는가? 이 관점에서 보면 일단 엔비디아의 HBM3 퀄테스트 승인 여부. 지금은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일부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사실 공급이 되고 있다고 좀 보는 게 좀 무방할 네. 것 같고 정식적인 어떤 양산 캐파들을 한 축에 좀 가져가려면 네. 퀄테스트라는 이 허들을 좀 넘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는 HBM4에 관련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게요. 그거 우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5세대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이 공정도에 좀 차이가 있었어요. SK하이닉스가 한 번에 쌓아서 압축시켰던 기술이라면 삼성전자는 한 겹 쌓아가지고 압축시키다 맞아요. 보니까 다른 기술로 하고 있죠. 그 약간의 그 생산 수율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좀 크게 맞아요. 뒤지게 좀 된 거고 HBM4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맞아요. 그 기술이 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 과오를 좀 뒤엎고 HBM4에는 좀 더 진심으로 좀 대하고 있다. 집중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얼마만큼에 대한 성과를 조기에 좀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루빈이 출시 일정이 지연된다는 것은 여기에는 HBM4가 탑재가 되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그만큼 시간을 좀 벌어준다는 것은 오히려 기술 선점이 조금 더 빠르게 좀 진입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일부 주가에 좀 반영된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산업에 관해선 고라는 의견을 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엔비디아가 루빈을 내놓을 예정이잖아요. 근데 그 루빈 출시 자체가 지연된다라는 게 HBM4가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게는 시간을 조금 더 벌어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 HBM4에 관한 삼성전자의 기술력들이 과연 어디까지 따라올지를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종목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대표님이 선택하신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1편 단심 삼성전자를 제가 골라봤는데요. 일편단심이시네요. 네. 사실 삼성전자의 최근에 이 낙폭과대 이 부분은 외인의 연이은 수급 이탈이 가장 큰 원인이 좀 됐었고 맞아요. 그 배경에는 반도체 업황의 불안 이 부분이 일회성이 아니라 내년도 공급 과잉에 관련된 우려감, 재고가 증가되고 실질적으로 뭐 최근에 트렌드 포스의 어떤 이 자료에 의해서는 뭐 디램 가격, 내년에 낸드 가격도 계속해서 좀 하락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3분기 실적에서는 그래도 고사양 디램의 경우에는 선방을 했다라고 좀 봤거든요. DDR4라든가 DDR5의 경우에는 그래도 양화 지표를 좀 이뤄냈는데 이게 중국향 수요의 어떤 수요 여하에 따라서 실적의 어떤 목표치라든가 실적의 반영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변수 요인이 첫 번째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산업 동향 리스트 아까 리포트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한 것처럼 전체적인 캐펙스 투자는 뭐 지속이 된 거예요. 2024년도가 28%좀 증가가 됐는데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현행 유지, SK하이닉스가 소폭 상향 그리고 마이크론이 큰 폭의 투자를 좀 결정하겠다. 이제 이 부분은 뭐 마이크론이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투자 빈도에서 캐펙스 투자가 그만큼 마이크론이 좀 뒤쳐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부 좀 반영시키는 구간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좀 우려할 수 있는 요인들 특히나 뭐 내년도에 또 재고 부분들은 이미 과거의 학습 효과가 있어요. 과거의 사이클 부진기에 많이 만들었던 반도체 재고가 발목을 좀 잡았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탄력적인 어떤 이 효용성 관점에서 재고 관리를 조금 더 아마 올해 4분기 내지 내년 1분기부터 좀 복용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이익회선 기조는 생각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PBR 단세 0.88배까지 내려간 이후에 과거에 우리가 자사주 취득 2014년도 그리고 2017년도를 우리가 배경으로 좀 봤을 때 2014년도의 경우는 52조 신저가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좀 반영됐던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사실 현재의 어떤 주가의 어떤 부양도 과도한 저점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